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튤립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아르시 중목을 배접을 해 놓은 종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 자체 세팅을 이 팔레트랑 같이 보이게 하다 보니까 종이가 조금 잘렸어요. 한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냐면 이 연필선 밑으로 한 대략 한 6cm 정도 공간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화면 속에 튤립을 배치를 하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여기 보이는 데까지를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여기까지를 캔버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캔버스가 있는 화면 안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화면의 중심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을 어떻게 잡냐면요. 이 화면 안에서 중심점을 설정하는 방법은 그냥 눈대중으로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를 딱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대략적인 위치를 눈대중으로 찍어 주신 다음에 자,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연필을 이렇게 가져가 주세요. 연필 끝을 여기 중심점에다 맞춰 주시고 여기 이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손가락 끝을 기준으로 잡아 주시고 이렇게 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거리가 잡혔어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요 끝점, 아까 여기 갖다 댔던 요 손가락의 끝점에 갖다 주시고 연필 끝선을 한번 요렇게 콕 찍어 보세요. 자, 찍었더니 지금 여기까지 연필 선이 왔어요. 이 말은 이쪽 부분이 이만큼 더 넓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반을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아주 또 조그만한 반 정도의 공간이 나오죠. 요 공간만큼 아까 찍어줬던 이 눈대중 여기서 요만큼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잡았던 요 부분 조금 더 뒤로 가야겠네요. 조금 많이 잡았네요. 아까 여기였으니까 요 부분 아주 미세하지만 한 요 정도 부분이 이 가로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세로 부분의 중심점을 잡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럼 요 가운데 가로 부분의 중심점이 나왔으니까 대략 저는 이쯤이라고 가로 부분에 표시를 일단 해볼게요. 눈대중으로 잡아주시고 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연필 끝선을 잡아서 대주시고 또 이렇게 연필 끝선 잡고 요 끝선 잘 맞추시고 연필 끝선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찍었더니 지금 화면 밖으로 이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위에가 아래보다 좀 짧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정도의 반 정도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나왔던 세로선 그리고 내가 임의로 잡았던 이 가로선 세로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간 이만큼 부분의 반, 2분의 1을 아래쪽으로 내린 이 지점. 여기가 제가 설정을 한 이 프레임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자로 하셔도 되고, 뭐 몇 센치 몇 센치의 반 요런 정도로 자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잡아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잡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익숙하게 하셔서 매번 스케치를 할 때마다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그림의 배치라든지 뭐 형태감 잡는 거에 있어서 아주 많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중심점 잡힌 곳 있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조금 연하게 지워볼게요. 연하게 지워주시고, 이제는 중심이 정확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선을 맞춰서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명확한 중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십자를 그린 이유는 이제 이 화면에서 내가 튤립을 어느 부분에 배치를 해서 그릴 건지를 좀 정하기 위해서예요. 뭐 아래쪽에 그려서 아래쪽 부분에 그려가지고 뭐 위쪽을 뭐 다른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려주시는 거고, 아니면 나는 중앙쯤에 이 튤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려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튤립을 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튤립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다가 중심 나왔어요. 아, 나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튤립 얼굴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각한 대로 비슷하게 옮겨주시면 돼요. 보는 사람들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편한 위치에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 중심점을 피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심 부분에 줄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저 얼굴은 여기에 있을 거고, 이 무게중심은 되게 우측으로 많이 쏠리게 될 거예요. 무게중심은 중심점에서 약간 오른쪽 또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이쪽 칸, 오른쪽 칸에 또 반을 나눴을 때 이 한 칸에 반을 넘어가는 것의 배치는 만약에 한 송이만 그렸을 때는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서 약간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는 또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잡아 주실 때 큰 선을 그렸으면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주세요. 아래 위로 하나씩 더 그어 주시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중앙선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냥 대략적인 배치를 잡는 방법이고, 꼭 이 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내 그림을 도와줄 가이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 대략적으로 이런 위치면은 괜찮겠다라는 정도로만 좀 습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수채화이기 때문에 뭐 H 연필이나 뭐 EH 또는 조금 진한 걸 좋아하시면은 B 정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보통 사비연필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잘 보이라는 의미에서 일단 전 사비연필을 사용을 할게요. 튤립의 이 얼굴 부분을 먼저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저는 이 중심점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부분에 이렇게 대략적인 이 튤립의 얼굴 방향을 먼저 이렇게 잡아줄게요. 튤립은 모양을 잘 보시면 처음에 피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물방울 모양, 점점 피었을 때는 약간 이런 원통형의 모양, 그리고 많이 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꽃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잘 그려주셔야 돼요. 너무 뾰족해도 안 되고요.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 그런 라운드를 잡아주시고, 저는 지금 사진상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얼굴을 치우쳤어요. 튤립 안에서도 그 분배를 좀 해줘야 될 거예요. 어느 부분이 속 부분이고 어느 부분부터 꽃잎이 시작이 되는지. 자, 여기서부터 제일 앞에 있는 꽃잎의 위치, 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선을 따라서 저 대강 요런 느낌. 여기는 두 번째, 얘 거 위에 있는 애는 살짝 더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와의 거리는 조금 좁혀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틈이 갈라졌어요. 그럼 틈이 갈라진 부분에 한번 선 하나 넣어주고요. 이 선과 이 앞에 있는 튤립의 간격을 또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그어줄게요. 스케치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위치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선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 곡선도 들어가겠지만, 자, 여기도 그럼 이제 점점 앞에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끝 지점과 이 앞에 있는 꽃 이파리의 간격을 한번 거리감을 봐줄게요. 한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그어놓은 모든 선들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선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질 수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 선정에만 지금 좀 신경을 써줄 거예요. 이렇게 이 윗부분도 갈라진 틈 있죠. 자, 요 갈라진 이 틈이 있어요. 저기 사진상에. 그럼 여기 제일 움푹 파여진 부분, 이 부분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어느 부분이랑 좀 맞부딪히는구나, 요런 거를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하고 여기 이파리 떨어져 있죠? 여기 또 거리를 봐주시고, 또 이거 여기 거리 봐주시면서 여기와의 거리도 같이 봐주시고, 자, 요런 식으로 대략적인 큰 형태를 잡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자, 요 부분이 가로로 그었을 때 이 부분과 어디쯤에 오는지 사진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가로로 그었더니 대략 이거보다 살짝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살짝 아래로 잡아주시면 돼요.
100% 정확하게 하려면 물론 100% 정확한다는 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진도 프린팅을 하셔서 이렇게 그리드선 그리고 내 그림 위에도 그리드 선을 그려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일단 쉽게 눈으로만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서 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아랫부분이 조금 더 넓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앞에서부터 그려 나가 볼게요. 저는 이제 그려 나갈 때 가이드선은 또 다시 살짝 지우고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또 가이드선이 살짝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꺾여지는지, 이 두께감이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은지, 그리고 여기 부분 그려주실 때는 또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그림상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오는지 근데 사실 뭐 100% 똑같을 순 없어요. 왜냐면 저는 또 사진보다 이쪽으로 더 틀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전체적인 이제 모양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는 조금 편편할 거예요. 여기도 앞에 꽃잎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거리감 제일 끝선에 맞춰서 봐주시면서 안쪽에 이런 두께감들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두께감이 또 살짝 있어줘야겠죠. 사비연필이 사실 좀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B 연필이나 HB 뭐 요 정도 H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목이 좀 많이 아픈 편이라서 요즘에 계속 촬영을 할 때 이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채 캘리 빼고는 이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아파요. 근데 목보다는 또 이젠 팔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 몸을 되게 혹사시키는 일이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보니까 약간 하트 모양 느낌이네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게 같은 꽃잎인데 여기는 살짝 접혀 있고 이 뒤쪽으로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으로 나중에 그림자 처리가 될 부분이죠. 사비연필로 하니까 이게 비즈를 할 때 이게 막 연필이 다 번지네요. 시커멓게. 일단 다시 연필 바꿔서 해볼게요. H 연필이에요. EH. 오늘 비가 와서 몸이 더 쑤시네요. 제가 원래도 몸이 되게 비 오고 날씨 안 좋고 이러면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여름에 사고 나서부터는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관리를 해도 약간 이제 고질병 같은 그런 걸로 바뀌었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실히 사비연필이 이 중목에는 많이 진하긴 하네요. 지금이 훨씬 덜 번지고요. 지금 H 연필이 없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또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 그냥 일단 요걸로 할게요. EH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요 바깥 라인에 방금 제가 그렸던 거는 얘네 꽃잎이에요. 이 꽃잎에 이제 이 바깥 부분인 거고, 이제 이 안쪽 부분의 꽃잎, 이렇게 얘가 이제 안쪽 부분인 거고 얘가 이제 바깥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 얘 안쪽으로 쌓여 있어요.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는 살짝 그림자 처리가 되겠죠. 저는 사실 개인 작업할 때는 스케치를 되게 대충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거의 스케치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자, 여기도 이 줄기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무늬 같은 건가? 이 뭐라 그러지? 이런 것도 이 꽃잎이 이렇게 얘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쪽에도 이런 꽃잎의 그 결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잡아주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두께 같은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스케치를 했는데 원래는 그냥 이렇게 단선으로 하고 채색할 때 남겨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 요 꽃잎, 이 꽃잎이 요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 꽃잎의 바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는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이렇게 느낌 있는 스케치로만 이런 식으로만 해도 채색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스케치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스케치를 좀 꾸준히 많이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케치 작업이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편이고,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근데 그래도 과정 중에 하나니까 꼭 반드시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꽃 중심 부분에서 위쪽은 살짝 도톰하게 해서 약간 휘어지듯이 한번 그려볼게요. 빛은 여기서 들어오는 걸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꽃 얼굴에 그늘져서 가려지는 이 그림자 부분 생기겠죠? 요렇게. 이 부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튤립의 잎사귀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살짝 말려있는 튤립의 이파리고요. 뭐 아래쪽으로 더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잎사귀 사이에서 나오는 줄기, 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바깥면, 바깥쪽 면이 더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쪽 부분이 여기 잎사귀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될 거예요. 순서로 치자면 얘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순서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보여지는 이 뒤에 이파리를, 이 줄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색칠을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되게 디테일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께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나중에 채색을 해볼게요. 여분종이 하나 붙여 놓으시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저는 일단은 바이올렛 컬러 꺼냈고요. 그 다음에 마젠타 컬러도 하나 꺼내 놓을게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581번 울트라마린 좀 닦아야겠네요. 녹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밤부 그린하고 옐로우 라이트 꺼낼게요. 그 다음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네들 세팅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새롭게 써볼 색상이 있어요. 얘는 바로 동양화 물감이에요. 지금 사진의 색상과 가장 유사한 색상 같아요. 얘는 레드 바이올렛이라고 영문으로는 적혀 있고,
모단이라고 하는 컬러네요. 동양화 물감은 잘 모르는데 화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스텔 톤 색감도 많이 나와 있고 해가지고 예전에 좀 몇 개 이렇게 구매를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동양화 색깔들이 되게 단아한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채화 물감하고 같이 쓰면 되게 괜찮은 느낌을 또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 펜에다가 일단 얘도 같이 짜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이게 그림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흘러내리네. 그냥 제가 여기다가 따로 조금 짜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쟤는 모단이라는 동양화 물감 레드 바이올렛입니다. 요거. 아마 대부분 이 색깔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색상은 최대한 유사한 색상을 좀 알아보고 여기 상단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요즘에 배경 있는 그림 그릴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붓인데요. 헤랜드 붓이에요. 이 납작붓하고 둥근 붓. 요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색깔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모단이라는 색에 마젠타 컬러를 약간만 섞어 볼게요. 그리고 울트라마린도 살짝 요런 컬러 나오거든요. 이 컬러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물을 깔아주시고 물을 깔고 바로 칠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물감을 이리저리 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슬쩍 스며들었을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붓으로 같이 좀 이렇게 펴내면서 붓에서도 물감 양 조절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라인 위주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듬어 주시고 이쪽은 밝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가 거의 색이 거의 좀 없는 정도로 일단 밑색을 칠해 주시고 빨리 붓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 가장자리 부분은 그냥 물로 한번 쓱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색을 안 칠한 부분들, 여기는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이니까 색칠을 안 했는데 이런 데도 한번 물로 살짝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붓의 물기는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종이 위에 물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경계 지기 전에 깨끗한 붓, 물기 좀 뺀 붓으로 한번 다시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밝고 약간의 그 두께, 꺾임이 살짝 생기면서 이쪽 부분에 두께감이 살짝 생기는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아르시 종이가
조금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종이에다가 조금 적응을 해주시면 훨씬 그림의 질이 훨씬 달라지거든요. 한꺼번에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밝고 중간 어두운 부분만 일단 단계적으로만 내준다 생각하고 여기서 손을 뗄게요. 그 다음에 약간 여기다가 모단색에다가 울트라마린 살짝 섞어주고요. 레드 브라운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레드 브라운 살짝만 섞어주시고 진한 부분은 처음부터 진하게 그림이 대부분 탁해진다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진한 부분을 처음부터 좀 확실히 못 잡아 주시더라고요. 진한 부분은 처음부터 좀 과감하고 진하게 들어가 주셔야 그 이후에 여러 번 손을 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는 다시 이렇게 색을 연결해 나가면 되겠죠. 윗부분으로 갈수록은 붓에서 색을 좀 빼면서 연하게, 그죠? 점점 연하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밝아요. 이 안쪽에 있는 꽃잎, 이 부분이 좀 밝기 때문에 미리 이 위쪽을 한번 살짝 선적인 느낌으로 약간 이 뒷부분에 지금 방금 이 그라데이션 해낸 이 꽃잎에 두께감을 약간 표현을 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쪽 부분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젠타 살짝 섞어주고요. 경계 부분은 항상 잘 만져주셔야 돼요. 라인을 일단 안쪽 부분, 어두운 부분들 이쪽 부분도 경계 부분 꽃잎의 디테일을 살짝씩 살리면서 붓끝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울트라마린 살짝 섞어 볼게요. 이렇게 놔두고 자, 윗부분 붓 깨끗이 씻어서 다시 밝은 색감 다시 살짝 붓에다 묻혀주시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세요. 색이. 왜냐면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물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다시. 진한 색깔은 살짝 내려주시고
밝은 색깔은, 밝은 부분 쪽은 살짝 올려주시고, 그리고 살짝 지그시 붓을 눌러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물기 아직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색깔 조금만 더 타가지고 이런 부분들, 얘하고 얘하고의 경계, 이런 거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만져 놓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이 뚝 끊겼다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어두운 부분은 어두움으로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얘는 울트라마린인데 끝부분에 살짝 넣었다가 경계 부분을 물기 뺀 붓으로 깨끗한 물붓 이렇게 한번 풀어내 주시면 약간의 투톤의 느낌이 살짝 나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살짝 물로 풀어내서 밝은 느낌으로 처리를 해 놓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뒤집어진 이쪽 부분이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할 거기 때문에 딱 거기서 포인트를 주는 걸로. 그 다음 이제 제일 안쪽 어두운 부분 좀 진하게 확 들어가 볼게요. 베이스 컬러는 거의 이 모단색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보라색도 살짝 섞어주시고. 근데 뭐 사실 색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색상이야 워낙 다양하고 표현만 잘 되면 되니까. 색상은 아마 제가 이거 나중에 제 영상 보고 따라해도 이거 못 따라 할 것 같아요. 안쪽은 이렇게 물맛을 조금 내고 싶으시면 붓을 이렇게 거꾸로 드세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물동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여기 두께 조금 남겨주시고. 지금은 되게 진해 보이는데 수채화는 마르면 굉장히 연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진한 색, 진한 보라색 한번 딱 넣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물기 없는 붓이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 한번 지그시 좀 이렇게 눌러줘서 밝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울트라마린 여기다 조금 더 섞어 가지고 진하게 안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깊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하면서 이 라인이 굉장히 똑 떨어지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라인 정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얘한테 가려진 얘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아이의 그림자. 여기서는 붓을 좀 닦아주시고, 저 붓에 뭐 거의 묻은 게 없거든요. 여기 있는 물감들을 싹 쓸어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최고로 어두운 부분이 될 거예요. 빛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빛을 반대로 등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기 전에 몇 번씩 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만져주시면 마르고 나서도 그 어두운 느낌이 좀 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반부 그린에다가 옐로우, 그냥 팔레트에 연두색 있는 분들은 그거 쓰시면 돼요. 요거를 아주 연하게 물을 거의 많이 타서, 그렇다고 물이 여기 이만큼 많은 게 아니라 물을 좀 많이 타서 물감을 많이 희석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연두색 느낌을 아랫부분에 살짝씩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사실 그 보라색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이런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연두색이 굉장히 좀 튀게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중간 정도쯤에 넣는 거를 좋아해요. 요것도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도 좀 넣을게요. 자기만의 그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 저번에는 좀 별로였어. 그러면은 중간쯤에 한번 넣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노하우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끝부분,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요런 데다가 조금씩 지금 미리 좀 넣어 봤어요. 자, 여기는 물을 좀 발라주시고요. 물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이 라인 쪽 부분으로 물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번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아무리 저기 한다 그래도 번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한 2mm 정도 띄고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남아있는 색들, 그냥 주변부에 있는 색상들 여기도 그 두께 부분 있죠? 거기 좀 남겨주시고, 윗부분도 조금 남겨주시고, 어디를 잘 남겨줘야 되는지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 좋아하시는 컬러들 위주로 좀 더 비율을 많이 하셔서 칠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꼭 뭐 이런 색깔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저도 이거 다시 만들려 그러면 똑같이 못해요. 이 색상.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붓 깨끗하게 씻어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 자체 안에서 살짝 이렇게 뭉개지면서 그 날카로움이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붓 끝으로 만져주시고, 아래쪽은 지금 저희가 칠해 놓은 이 부분 있죠? 요 넓은 부분에 여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둡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마저 어둡게 칠하면 같이 어두워져서 하나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색이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붓으로, 그렇다고 물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감을 쓱 끌어주는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역광 처리돼서 밝아지고 여기 부분하고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어두운 부분 안에서 밝은 부분들, 즉 역광 같은 빛이 투과되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가줘야 이게 뭔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정말 이 꽃 안에서도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꽃 한 송이만 그리고 있지만 사실 이 한 송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거나 나중에는 뭐 여러 송이 이렇게 작품처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부터 조금 차근차근 그렇게 좀 뭔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좀 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안쪽 부분 칠해 볼 건데 여기 끝부분 보니까 살짝 마젠타 컬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마젠타를 먼저 제가 풀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들 살짝 가지고 가주세요. 왜냐면 이거대로만 쓰면 약간 이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물을 살짝만 깔아주시고, 전체 다 까는 건 아니고 마젠타 컬러가 들어갈 부분. 그리고 컬러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며 색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 깨끗한 붓으로, 물기 뺀 붓으로 이 경계 부분을 한 번만 더 살짝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본래 저희가 계속 썼던 이 모단 컬러 옆에 주변부 컬러도 살짝 찍어서 여기 부분은 한 1에서 2mm 정도 의도적으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 두께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잠깐 또 파일을 옮기고 오느라고 아까 얘기하다가 좀 끊겼는데요.
이 부분 아까 이렇게 물로 살짝 연결해주고 여기도 살짝 풀어준다는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자, 그리고 진한 색감 약간 소량 묻혀가지고 이쪽 부분에 한번 칠했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또 살짝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물을 살짝 깔아주시고 보라색이랑 약간 섞어줬거든요. 이렇게 결 부분 위주, 꽃잎 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풀어주시고 보라색도 약간 섞어서 아무래도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 아랫부분이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어둠이 잘 잡혀야 이렇게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잘 나거든요. 위쪽으로 갈수록은 지금 거의 붓에 물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종이에 물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퍼지는 듯한 그런 묘사선을 좀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거의 갈필이 나오죠. 붓에 물기가 굉장히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붓 끝을 일부러 살짝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안쪽으로 긁어내듯이 칠해주시면 지금 여기는 하늘하고 물이 조금 말랐는데 다시 소량의 물을 살짝 발라주시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특별히 큰 묘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꽃의 결 표현을 해서 좀 디테일함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선을 약간씩만 넣어서 해주시고 아래쪽 부분 여기 이제 조금 울트라마린이나 이런 색감들로 살짝만 넣어서 아까 쓰던 연두색도 같이 그러니까 조금 어두운 그림자 처리를 조금씩 해줄게요. 이렇게 이 보라색과 연두색의 경계가 너무 동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보라색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얹어줘서 이렇게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보라색 있죠? 진한 거. 물기 거의 없게 타주셔서 여기 그림자, 이 꽃잎의 그림자, 그리고 얘한테 가려져서 생긴 그림자. 화면에 사진상에는 이 부분이 조금 밝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어둡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끝부분은 살짝 남겨주고요. 연두 색깔 약간 묻혀서 물기 뺀 다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넣어줄게요. 경계 부분은 조금씩 더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림자 부분, 여기는 자연스럽게 역광 부분으로 남았죠. 자, 이제 마젠타 다시 살짝 섞어가지고요. 여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쓱 눌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접혀져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디테일 묘사기 때문에 붓 자체에 물이 많지가 않아야 돼요. 이때 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마지막까지 좀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요. 그래서 물기는 거의 없는 정도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넓게 해서 그림자 처리를 약간 해줄게요. 이렇게. 보라색 컬러를 약간 섞어서 이 부분 좀 더 진하게, 살짝만 진하게, 얘하고 구분만 좀 시켜줄 정도로 찍어주시고, 물기 없는 물붓으로 위, 아래, 옆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듯이 펴줄게요. 조금 차이가 나죠? 오늘은 스케치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하시는 것도 조금 벅찰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여기 라인 부분 쪽에 두께감만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 여기처럼 한 번만 더 찍어내고 이파리로 넘어가 볼게요. 보라색, 모단색, 마젠타도 살짝, 그리고 이거 레드 브라운하고 울트라마린까지 좀 많이 섞었어요. 종류를. 물기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없는 건 아니지만 소량 찍어주시고 주변부로 살짝씩 풀어낼게요. 이거 풀어내는 것도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많은데 좀 잘 풀어내셔야, 또 다 풀어내게 되면 또 칠한 게 또 다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부 그린에다가 레드 브라운, 옐로우 같이 섞어서 약간 올리브 그린 컬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올리브 그린 컬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을 좀 깔아줄게요. 윗부분은 그림자가 있으니까 어두울 거예요. 어둡게 찍어주시고, 아까 그 세모 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찍어주시고, 붓에서 색감을 좀 빼주세요. 자, 여기 닦아서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붓에서 색감 좀 빼주시고, 좀 더 뺄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이 같은 색감으로 쭉 내려오지 마시고 색감 변화를 주면서 그리고 다시 살짝 어두워지는 컬러 이렇게. 아직 물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뒀던 색깔 라인 부분에다가 살짝씩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기겠죠. 옐로우 라이트의 반부 그린, 올리브 색깔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반부 그린 조금 더 섞어주시고 배 반 정도 칠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반반 컬러가 조금 달라지겠죠? 두께 좀 남겨주시고 아래쪽은 조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반부 그린 조금 더 묻혀서 마르기 전에 라인을 한번 쫙 그려서 이렇게 접혀지는 듯한 두께감 표현도 쫙 해볼게요. 여기도 여기는 조금 묘사가 단순해도 돼요. 여기는 바로 연한 색감으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터치를 조금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보통은 좀 진한 게 앞에 돌출되어 보이고 연한 거는 조금 물러나 보여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이 줄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줄기 부분은 한번 터치가 되어 있으니까 뒤에 이파리 먼저 한번 칠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주인공인 꽃과 거의 가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채도를 조금 밝게, 대신에 묘사의 양은 얘보다 훨씬 덜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칠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올리브 그린 붓을 이렇게 굴리면서 비비듯이 칠해주시면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목이 조금 잠겨서 목소리가 좀 들쑥날쑥한 거를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아래쪽은 거의 큰 묘사 없이 해줄 거고요. 위에 썼던 보라 색깔 살짝 섞으니까 붓에 묻어있는 연두색하고 보라색이 살짝 섞이면서 갈색 톤의 무채색이 나오거든요. 이 색감으로 한번 일단 연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가 좀 마르는 사이에 이 부분 조금만 더 디테일 들어가 볼게요. 물기는 두 번째 칠하는 거기 때문에 물기는 조금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거의 긁어내는 식으로 살짝씩만 터치를 넣어볼게요. 이 부분은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꽃에 그림자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 본래 색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칠해주시고 여기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림자 처리를 넣어주시고 이 경계 부분도 물기 없는 깨끗한 붓으로 한번 지그시 눌러줄게요. 자, 이제 여기 처리를 해볼게요. 색깔이 없으면 다시 반부 그린, 레드 브라운 섞어서 만들어주시고 어두운 부분 쪽 과감하게 찍어주신 다음에 연한 색이 묻어있는 붓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줄기 부분을 조금 진하게 이거의 그림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 좀 밝게 남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뒤집어져 있는 꽃잎 부분, 이파리죠. 과감하게 좀 보라색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위에 녹색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리브 계열 색깔 약간만 더 만들어 가지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물을 좀 깔아주고 조금 안쪽으로 색감을 좀 넣어줄게요. 여기도 두께감 살짝 바깥으로 한 1mm 정도 남기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색을 이렇게 넣어주고 풀어주셔도 처음에 했던 요 그림자 어두운 부분은 남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연한 컬러, 연한 뭐 연두색, 주변색 남아있는 거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 주세요. 너무 틱에 흰 부분이 남아있으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튤립의 두께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올리브 계열 조금 더 만들어서 물기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 그림자들 부분 한 번씩 더 잡아주고 이렇게 줄기 그림자까지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튤립 그림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좀 예쁜 튤립으로 한번 완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으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